안녕하십니까. 오토오믹스 New Multimodal Approach for Multi-omics Research라는 논문 주제로 발표할 김병수입니다. 현재 저는 고려대학교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 박사과정이며 관심 분야는 라이프로그 데이터 분야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인 오토오믹스 New Multimodal Approach for Multi-omics Research는 2019년 12월에 발표된 논문이며 연구는 중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널 같은 경우는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Life Science라는 오픈 액세스 저널로 2021년 12월부터 볼륨 1이 게재되었고 아직까지 임팩트 팩터는 측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표할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는 시퀀싱 기술의 발전으로 DNA, RNA, 전사체와 같은 유전체 오믹스 데이터의 분석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의학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물 또는 사람 등의 샘플 한 종으로 전체 오믹스 데이터를 얻는 것에 대한 의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위부터 보면 약물 적용 또는 의학적 중재를 사람과 동물 그리고 세포 단위에 적용했을 때 유전체 발현과 유전체 돌연변이 등의 오믹스 데이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본 논문에서 설명될 오토오믹스를 통해 오믹스 데이터를 학습하고 약물의 반응, 민감성, 유전체 의존도, 환자 분류 등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그림의 왼쪽 아래에 순항하고 있는 그림은 멀티오믹스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의학적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 앞서 멀티오믹스 모델링 접근법을 다룬 선행 연구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심층 신경망 기반의 오믹스 데이터를 직접 연결한 방식의 경우입니다. 심층 신경망을 통해 직접 연결한 딥 시너지는 MLP 뉴런 신경망을 입력으로 오믹스 데이터를 연결하였으나 각 오믹스 데이터의 다양한 분포와 데이터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DNN이 좋은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위 신경망을 활용한 오믹스 데이터 연결 방식인 몰리는 3개의 오믹스 데이터에 대해 3개의 MLP 하위 신경망을 사용한 다음 예측을 위해 멀티 오믹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팩맨의 경우 오믹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분자 구조, 유전자의 관계, 상호작용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신경망을 개별적으로 모델링하고 3개의 하위 신경망을 만들어 멀티오믹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싱글 오믹스 데이터에 대해 좋은 성능을 낸 RFCN 모델인데요. RFCN은 Residual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의 약자로 유연한 하위 신경망 구조를 가지며 싱글 오믹스 데이터 모델링에서 좋은 프레임워크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멀티 오믹스 통합 모델로 모델링을 시도할 때 사용하는 모델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구조를 가지는 딥 시너지 모델은 샘플을 나타내는 입력 벡터를 단일 출력 값인 시너지 점수로 출력하는 피드포워드 신경망입니다. 그림에서 입력층은 뉴런의 세포주 유전자와 두 약물의 화학적 설명자를 인풋 값으로 받고 입력된 정보는 예측된 시너지 점수를 생성하는 출력층까지 딥 시너지 신경망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이 모델의 단점은 오믹스 데이터를 연결하지만 오믹스의 데이터 분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의 분포들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몰리 모델입니다. 선행된 연구에서는 3개의 오믹스 데이터 유전자를 인풋 값으로 받고 유전자 발현, 돌연변이, CNA, 복제수 변이 값 등을 인풋으로 받고
세 개의 오믹스 데이터 유형에 대해 하위 신경망으로서 기능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의 표현형으로 연결하게 되어 멀티 오믹스 표현형을 사용하여 약물 반응을 예측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우측 그림의 후반부와 같이 하위 신경망에서 얻은 리플릿 손실과 분류 손실을 합쳐서 몰리 토탈 손실 함수를 구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모델의 단점으로서 각 오믹스 데이터를 하위 신경망으로 변환하지만 하위 신경망을 독립적으로 미세 조정하거나 최적화할 수 없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다음은 팩맨 모델입니다. 팩맨은 세 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세 가지의 서브 네트워크는 화합물의 표현형, 그리고 유전체의 표현형, 그리고 화합물과 유전체의 멀티모달 표현형을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화합물의 반응과 약물의 반응을 예측하게 됩니다. 팩맨 구조의 특징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서 각각의 서브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피처들을 더 이제 집중해서 학습을 하여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각각의 오믹스 데이터에 대해 DNN을 개별적으로 교육한 다음 임베딩 레이어에 함께 연결하지만 많은 계산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가장 주요히 다뤄질 내용인 RFCN 모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RFCN 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 레지듀얼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건너뛰기 연결인 스킵 커넥션을 하는 구조를 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FCN은 레지듀얼 컨볼루션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 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RFC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진 B처럼 FC 유닛은 시퀀셜 레이어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활성 함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RFCN은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부드러운 그레디언트 역전파를 달성하게 만들어 층이 깊게 쌓일수록 발생하는 기울기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FC 유닛은 이 그림처럼 패스 1, 2, 3으로 연결이 가능한데요. 패스 1의 경우는 직접 연결, 패스 2의 경우는 스킵 커넥션 연결, 그리고 패스 3의 경우는 브랜치 연결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RFCN을 변형한 세 가지 구조를 신경망 모델에 사용했습니다. 먼저 RFCN 렛넷이라는 첫 번째 구조, 그리고 RFCN 덴스넷이라는 두 번째 구조, 그리고 randomly reared RFCN인 세 번째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RFCN 렛넷은 우측 그림과 같은 스킵 커넥션 형태를 보이며 이렇게 단순한 스킵 커넥션 형태를 보이며 하위 모델 신경망을 만듭니다. 여기 있는 플러스 연산자의 경우는 합산을 나타내며 각 FC 유닛에 대한 이전 유닛의 출력과 입력의 합을 인풋으로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RFCN 덴스넷인데요. RFCN 덴스넷의 특징의 경우 이렇게 조밀하게 스킵 커넥션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있는 C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장치의 출력을 컨캐트네이트를 통해서 입력으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된 고정 설계 방식의 RFCN과 달리 지금 설명할 randomly weird RFCN의 경우는 신경망 설계를 자동화된 방식인 ENAS를 통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ENAS는 모든 하위 모델이 가중치를 공유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스킵 커넥션과 축소 모드를 통해서 훈련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화살표 노드 간의 잠재적 연결을 나타내는 화살표들, 그 중에서 이 빨간 화살표는
검색된 최적의 하위신경망 연결을 나타내게 되며 일반적으로 유전체 데이터는 작업할 때 어려운 점 중 하나로 많은 수의 데이터들의 처리 시간 그리고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모델은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진행된 모델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멀티오믹스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는 딥시너지, 몰리, 팩맨 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RFC에는 단일 오믹스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좋은 프레임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 저자는 RFCN을 활용하여 멀티오믹스 모델링 연구로 확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오토오믹스라는 새로운 멀티오믹스 통합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서로 다른 싱글 오믹스의 데이터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오토오믹스라는 멀티오믹스 통합 접근 방식을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 있는 이 두 가지 드러그 리스폰스 프리딕션이랑 브레스트 캔서 서브타입 프리딕션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인 메소드 파트입니다. 오토오믹스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다루겠습니다. 본 연구는 오토오믹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전에 제시한 3개의 변형된 형태를 RFCN을 통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오믹스 데이터를 입력하고 AutoML 기능을 통해 최적의 모델을 검색하고 이들을 최적화시켜 결합시킨 후 멀티오믹스 최적 모델을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단계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단계 오믹스 데이터 수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4가지 예시 오믹스 데이터들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2단계인 싱글 오믹스 데이터 학습 및 최적화 모델 검색이 이루어지는 그림입니다. 이때 AutoML을 통해서 RFCN ResNet이나 RFCN DenseNet 그리고 RFCN과 같은 모델들이 각 오믹스의 특징에 따라서 선택되게 되면서 충수와 뉴런수, 하이퍼파라미터, 조합 등을 이런 정하는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적화된 모든 모델의 가중치를 고정 후 이제 다음 단계로 전달하게 됩니다. 3단계에서 최적화된 싱글 오믹스 모델의 마지막 은닉층을 모두 선택하여 그림과 같이 컨캐트네이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 연결된 벡터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통합된 멀티 오믹스에 대한 훈련 및 최적화 모델을 다시 AutoML을 통해서 검색하게 됩니다. 4단계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2단계의 과정과 동일하게 최적의 모델을 검색을 하고 최적 멀티 오믹스 모델의 가중치를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의 싱글 오믹스 모델과 4단계에서 멀티 오믹스 모델을 모두 하나의 신경망으로 결합을 하고 최종 오토오믹스 기반 AI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리절트입니다. 첫 번째로 오토오믹스 모델을 활용한 약물 반응 예측을 알아보는 모델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과정은 GDSC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65개의 항암제를 적용하고 암세포주에 대한 유전자 발현, 유전자 돌연변이 학습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GDSC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65개의 약물, 항암제의 반응지표인 IC50 값을 타겟 값으로 설정하였고 오토오믹스를 실행하여서 약물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오토오믹스 기반 약물 감수성 예측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발현과 유전자 돌연변이로 나눠서 인풋 값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모델을 확인을 했을 때 RFCN 댄스넷의 구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concatenat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모델에 대한 통합적인 가중치의 이 연결과 그리고 이 각 모델별 가중치가 각각의 265개의 드러그 센서티비티를 측정하는데 모델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B 같은 경우는 왼쪽 모델을 구성하는 밀집층과 FC 유닛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utoML을 통해 싱글 오믹스의 최적의 모델로 RFCN 댄스넷을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금 저희가 진행했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다른 기존의 다중 오믹스를 예측하는 선행 연구들은 어떤 성능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C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딥 시너지 모델과 유사한 딥DR은 세포 또는 암 유전체를 기반으로 IC50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딥DR과 비교를 위해서 GDSC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반응 예측 모델을 이제 AutoML 그리고 저희가 오토오믹스를 통해서 모델링을 했고 F1 스코어와 MSE 지표를 비교하였습니다. F1 스코어에서는 오토오믹스가 0.789로 더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평균 제곱 오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진행했던 딥DR보다 현저히 낮은 값을 기록을 하며 0.05로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D는 약물 반응을 예측한 팩맨 모델과의 비교인데요. 팩맨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서 AutoML은 28개의 약물과 936개의 세포주의 스마일 데이터를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토오믹스와 팩맨을 활용하여 AUROC, AUPRC 그리고 Accuracy 지표가 더 높은 전체적으로 높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각 수치는 우측에 있는 이 주황색 값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험지의 PDX 데이터 세트에서 오토오믹스 기반 약물 민감도 모델의 독립적 검증 및 몰리와의 비교를 진행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PDX라는 것은 환자에서 유래된 이종이식을 말합니다. 몰리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 실험지의 PDX 데이터를 이제 IC50 값을 통해서 학습을 했고 오토오믹스 또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포별 비교 측면에서 결과는 오토오믹스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팩맨을 능가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주황색 부분이 오토오믹스 부분이고요. 전과 동일하게 주황색 부분의 수치가 모두 높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와 G는 예측 모델에서 개별 피처의 중요도를 설명하는 SHAP 값인데요. 265개의 약물 반응 예측에 대해 가장 높은 중요성을 나타내는 순으로 유전자 발현 및 유전자 돌연변이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표현형 같은 경우는 MAGE A4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다고 확인할 수 있고 AGR2 같은 경우도 그런 돌연변이 유전체에서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절트에서 두 번째로 평가된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한 유방암 환자 하위 유형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본 실험에서 유방암 환자의 하위 유형 분류를 위해서 캔슬 게놈 어틀라스 (TCGA)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고, TCGA는 유방암의 환자의 하위 유형 정보 및 오믹스 데이터의 표현형, 그리고 돌연변이, 단백질 표현형 등이 저장되어 있어 예측 모델링 데이터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실험은 TCGA를 기반으로 유방암의 아래 하위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환자의 실제 유형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루미널 A, 루미널 B, 그리고 트리플 네거티브, HER2, 엔리치드로 분류됩니다. TCGA 데이터를 통해서 수천 개의 암 샘플을 받았고, 그에 관련된 유전체나 단백질체 같은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토오믹스는 ENAS를 기반으로 하는 RRFCN을 최적의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왼쪽의 그림을 보면 여기 첫 번째 유전체 표현형에서는 FC층이 4개고, 여기 스킵 커넥션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돌연변이 유전체형에서는 FC가 3개고, 여기 중간에 스킵 커넥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틴 표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형태를 보이는 이러한 RRFCN, 랜덤 리얼 RFCN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피처에 따라 다른 싱글 오믹스 최적 모델 구조를 생성하게 되었고, 3개의 모델을 연결하여 RRFCN 신경망을 통과한 유방암의 하위 유형의 분류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B는 성능 비교를 위한 부분입니다. 모델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클래스 레이블을 올바르게 예측하는 테스트 샘플의 백분율을 측정한 탑1 어큐러시 성능 지표를 통해 모델들을 평가하였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오토믹스는 0.907이라는 가장 높은 숫자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오토오믹스의 ENAS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싱글 오믹스 데이터들을 평가한 성과 지표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탑1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유전형만 표현한 모델이 0.853, 단백질체 같은 경우는 0.798,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0.573 순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3개의 오믹스 데이터를 단순히 그냥 직접 연결한 모델인 탑1 어큐러시를 확인했을 때 지표가 0.773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토오믹스인 0.907이 모든 모델에 비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를 확인을 했을 때 멀티오믹스 모델의 각 하위 유형별 탑1 어큐러시의 평균을 나타내면 아까 90.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었고, 이 90.7을 구성하는 루미널 A, 루미널 B, 트리플 네거티브, HER2, 엔리치드까지 컴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수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D는 유전체의 표현형과 돌연변이 그리고 단백질체의 표현형들을 가지고 SHAP 특성 중요도를 나타내는데요.
어, 특성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오토오믹스가 싱글 오믹스 모델을 하위 신경망으로 두어 각 항목에 대한 특징을 가장 잘 반영했을 것이며 기존의 연구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였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 비해 RFC에는 세 가지 하위 예측 방법으로 변형한 것이 오토오믹스의 탁월한 성능을 내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기존 멀티오믹스 통합을 위한 다른 접근법은 사전에 정의된 가중치가 필요하거나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것과 어, 비교하여 오토믹스는 누락된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고 사전에 정의된 가중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별성이자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제한점입니다. 오토믹스가 유전체 데이터 이외, 본 연구에서 진행된 유전체 데이터 이외의 멀티오믹스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며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샘플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더 큰 데이터 세트가 왔을 때 확장성을 평가하기에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지도학습 작업을 통해 적용하였으며 비지도학습 방법을 통한 멀티오믹스 데이터 통합 방법이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의의입니다. 오토오믹스는 멀티오믹스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이전보다 나은 방식으로 성능을 보였으며 새로운 접근법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약물 감수성 분석 및 유방암 하위 유형 분석을 통해 오토믹스를 평가하였으며 오토믹스는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최첨단의 성능을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향후 활용 방안으로서는 오토믹스가 SHAP에 의해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생물학적 마커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생물학적 그리고 유전체학적 연구 속도를 높이고 생물학 연구 분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와 관련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